괜찮아요. 네? fog이 무슨 뜻이지? 뭐? 뭐라고? 크게 말해봐. 안 들려. 성교 혹은 성교하다는 뜻입니다. 리씨네. 인테리어 회사 총괄 디자이너로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 소영. 사회에서는 유능한 실력을 인정받고 가정에서는 대학 교수인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완벽한 그녀에게 없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아기였죠. 아긴 또 틀렸어요. 괜찮아.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한 소영은 우연히 여고 동창생 혜란을 만나게 되고 혹시 어머나 맞구나 오해란. 난 혹시나 했는데 지금 얼마만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이니까 한 10년은 되나 보다. 세상에 정말 반갑다. 근데 여기 웬일이야? 일이 좀 있어서. 넌? 난 대학 동창회 때문에. 어쨌건 잘 됐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안 바쁘지? 저기 화려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행색 때문인지 눈치를 보는 혜란. 소영아, 아무래도 난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먹고 마시자 모인 거니까. 마실 것 좀 가져올게. 동물원 원숭이 보듯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못 견딘 혜란은 결국 자리를 떠났는데요. 오혜란! 안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야. 내가 낄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없이 가면 어떡해. 미안해. 꼭 한번 연락해. 그래, 먼저 갈게. 잘 가. 며칠 후 소영의 회사로 찾아온 혜란. 바쁜가 봐. 혜란이구나. 혜란이 소영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스폰서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미술 공부를 했던 소영과 혜란. 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풀린 소영과 달리 혜란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고 있었는데 넌 왜 그림을 포기했어? 대학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다 왔다며. 포기가 아니라 선택을 한 거지. 난 따분한 화실보다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원했거든. 지금은 어때? 만족해? 물론이지. 일찌감치 꿈 깬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안 그랬으면 지금쯤 되지도 않는 예술한다고 궁상 떠고 있었을 거야. 너 지금 나보고 하는 소리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난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나한테 하는 소리라도 할 말은 없어. 사실이 그러니까. 난 너처럼 운이 좋은 편은 아니야. 운이라니? 넌 돈 많은 부모에 남편 잘 만나. 너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면서 살잖아. 그 정도면 운이 좋은 거 아니니? 자격지심 개쩌네. 나도 너에게 주어진 운의 반만큼만 나에게 있었어도 지금 내 모습은 이러지 않을 거야. 그래.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봐. 작품을 보여준 이유가 뭐야? 난 그게 궁금한데? 스폰서가 돼줄 수 없겠니? 스폰서? 개인 전시회를 열고 싶어. 얼마나 필요한데?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나 많이? 전시만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이자까지 쳐서 말이야. 어렵겠는데? 왜? 날 못 믿어서 그래? 오해하지 마. 나도 요즘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야. 미안해. 도움을 못 줘서. 그럼 난 약속이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어. 그렇게 혜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리를 뜨는 소영. 다음 날 혜란은 계속해서 자신의 스폰서가 되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갤러리 관장을 만나러 왔는데 어때요? 뭐랄까, 뭔가에 대한 갈망? 아무튼 그런 건 느껴져요. 결론만 말해요. 팔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두워요. 그렇다고 장식적이지도 못하고. 저 정도로는 결론만 말하라 했잖아. 당신이 뭘 한다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건방지게. 나 원참 기가 막혀서. 이것 봐, 당신 건 작품이 아니라 걸레야, 걸레. 알아? 관장의 말에 눈깔이 뒤집힌 혜란은 칼을 빼들고 벽에 걸려있던 빈 캔버스를 찢어버립니다. 알겠어? 걸레란 저런 걸 두고 하는 말이야. 제정신이 아니네요. 동화방입니다. 재료비가 벌써 석 달째 밀렸는데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날이 갈수록 혜란의 빚은 점점 쌓여가고 월드 이벤트 이실장입니다. 저 부탁하신 일자리가 마땅히 없어요. 어떡하죠? 일자리마저 구해지지 않자 혜란은 다시 소영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 정민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온 소영. 아니 갑자기 친구라니 무슨 소리야? 아까 사무실에서 막 나오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끊기도 뭐하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죠 뭐. 어떤 친구인데? 독신의 예술가라. 매력적인데? 걔가 예술가라면 세상에 예술가 아닌 사람 하나도 없게요.
그게 무슨 소리야? 흉내만 낸다고 다 예술가가 되는 건 아니죠. 당신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야? 그렇지 않았으면 스폰서를 거절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소영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던 혜란. 그럴 일이 있었어요. 소영이 남편에게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걸 모두 듣게 되는데 음악 진짜 정신병 걸리겠네. 작업실로 돌아온 혜란은 그동안의 작품들을 죄다 때려 부수고 무슨 꿍꿍인지 소영의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좋아, 일단 식구들한테 먼저 인사하고 바로 일 시작하지. 쎄하다 쎄해. 그렇게 소영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혜란. 여보세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야? 소영의 시아버지 생신과 백화점 인테리어 시안 마감일이 겹쳐버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네가? 밤이 되어서야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소영. 그 사이 혜란은 아주 야무지게 설계도를 그려놓았는데요. 이건 정말 기대 이상인데? 고마운 마음에 소영은 술 한잔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곳에서 혜란은 소영의 남편 정민을 처음 만나게 되는데 아 정말 혜란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아 일이 잘못됐어 봐요. 이 사람 며칠 동안 나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다행인 줄 알아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가 끝나고 며칠 후 일본으로 출장을 가는 소영. 팩스 받는 대로 3차 수정 안에 들어가죠. 그래, 알았어. 자, 수고해. 그래. 잘 갔다 와. 한편 정민은 대학교에서 열심히 강의 중이었는데 강의실에 혜란이 찾아옵니다. 저요. 웬일이세요 여긴? 아, 선배 만나러 왔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나요? 아 아닙니다. 혜란 씨는 데이트하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소개라도 시켜줄 건가요? 아 물론이죠. 어떤 타입 좋아하십니까? 저녁 약속 있어요? 아니요. 왜요? 아 그럼 제가 저녁 사드리게요. 그럼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래요? 혜란의 좋은 아이디어는 정민의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기였는데요. 여기 있어요. 자, 이제 뭘 도와드릴까요? 식용유 양념이요. 티가 안 보이는데요. 거기다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니 거기 말고. 으이그 부주의. 어디 다쳤어요? 아니요 조금 뱄을 뿐이에요. 아니, 어디 좀 봐요. 그런데 혜란이 대뜸 손가락을 빨기 시작하고 정민은 몹시 당황하는데 이래야 피가 잘 멎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준 방법이죠. 왜 냄새를 맡아? 이제 요리 시작해야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네 덕분에 저도요. 혜란을 보내고 뜨끈한 물로 샤워 좀 하려는데 초인종 소리에 샤워를 하다 말고 나와 문을 여는 정민. 혜란이 돌아왔네요. 이게 제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거 있죠? 집 앞에 가서야 알았어요. 밤이 많이 늦었어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잠깐 들어오세요. 제가 얼른 씻고 나올 테니까. 네 들어오세요. 혜란을 집에 들이고 정민은 다시 씻기 시작하는데 그때 발가벗은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민에게 다가오는 혜란. 그리고 냅다 정민을 덮쳐버립니다. 왜 이래요? 진짜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해버린 정민. 격정적인 목욕이 끝나고 현타가 오자 죄책감이 밀려오는데 때마침 소영에게서 걸려온 전화. 네 언제 들어왔어요? 방금 왔어. 난 또 나 없는 동안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죠. 싱겁긴. 며칠 후 욕실에서의 일에 대해 사과하려고 다시 혜란을 만난 정민. 어쨌든 저도 남자로서의 본능이 더 앞섰으니까요. 다만 끝맺은 만큼은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날 일 서로 없었던 걸로 하죠. 어쩌면 멋진 데이트를 한 번 더 기대했었는데 실망인데요. 그럼 저 먼저 갈게요. 혜란은 의외로 쿨하게 넘기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한국에 돌아온 소영을 위해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온 정민. 그런데 낮에 만난 혜란도 집에 와 있었습니다. 놀랬죠? 실은 오늘 호텔 측에서 낭볼 보내왔거든요. 어디 가서 축하진 한잔 할까 하다가 혜란이 제 일을 이룬 거예요. 잘했죠?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불편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정민 씨는 식욕이 없으신가 봐요. 지금 밥이 넘어가겠냐?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왜 하필 이런 날 그럴까? 그러게. 상윤이 남자 생겼다며? 어떤 사람이야? 말해봐.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가정에 있는 남자거든. 뭐? 뭐 하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정민 씨랑 직업이 똑같아. 대학 교수라고? 어머 당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티를 내? 아무래도 헤라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데 초대해줘서 고마워. 오늘 정말 즐거웠어. 제가 택시 타는 데까지 바래다 드리죠.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짓이에요? 뭐가요? 몰라서 물어요? 이건 장난이라면 너무 심하잖아요. 장난이라뇨. 난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인데. 뭐예요? 왜요? 겁나세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관계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이거 봐요, 혜란 씨. 그 얘기는 아까 낮에 만나서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그건 정민 씨 혼자의 생각이죠. 잣됐네. 그럼 당신 생각이 뭐야?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당신 입으로 직접 털어놓으세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당신 대체 왜 이래? 왜 이러냐고? 부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당신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마음대로 해봐. 다음 날 인테리어를 맡았던 백화점 개업식에 온 소영. 어머, 오셨군요. 개업 축하드려요. 뭘 이런 것까지? 모두들 인테리어가 멋있다고 야단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참, 지하 매장 바닥을 대리석으로 하신다더니 마루로 바꾸셨더군요. 네?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한데 헤란이 소영의 허락 없이 바닥 소재를 모두 나무로 바꿔버렸네요. 이렇게 갑자기 마루로 바꿀 줄은 몰랐어요. 죄송해요. 뭔가 착오가...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매장이 한결 세련되고 품이 있어졌어요. 빡친 소영은 헤란을 방으로 부르고 너 왜 그랬어? 뭘? 압구정 현장 말이야. 네가 바닥을 바꾸라고 했다며? 그것 때문에 화난 거야? 몰라서 물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네 맘대로 해? 내가 지시한 건 대리석이었지 나무가 아니었어. 별일도 아닌 걸 갖고 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다? 뭐라고? 그렇잖아. 결과만 좋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인 여자는 도면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고 했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전문가는 나 아직 그 여자가 아니야. 그런 천박한 여자가 뭘 한다 그 여자를 핑계를 대? 천박하다니? 그럼 나도 그렇단 얘기야? 적어도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 원래 넌 그렇지. 세상에서 잘난 건 너뿐이고 나머진 다 바보 등신이지? 들러치지 말고 내 말 똑똑히 들어도 또 한 번 내 지시를 어길 땐 나하고 일할 생각이 없는 걸로 알 테니까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 알았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 그렇다면 더 이상 두고 볼 거 없어. 당장 그만두지. 에휴 갈 데도 없으면서. 그날 저녁 헤란과 있었던 일을 소영에게 사실대로 말하려는 정민. 실은 나 당신한테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뭐요? 그런데 그때 또 집에 찾아온 헤란. 혜란이에요. 미안해. 솔직히 네가 화부터 내지만 않았어도. 됐어. 그만해. 나도 잘한 거 없으니까. 약속할게.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야. 어쨌든 와줘서 고마워. 정민은 혹시나 헤란이 자신과 야스한 사실을 말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벌써 비었잖아. 술에 잔뜩 취한 헤란은 어쩔 수 없이 소영의 집에서 자기로 하고 미안해요. 이해하죠? 밤이 깊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정민. 그때 헤란이 침실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소영이 깰까봐 황급히 헤란을 거실로 데리고 나온 정민은 수작 부리지 말고 제발 조용히 있다 가죠. 부탁이야. 헤란에게 주의를 주고 돌아서는데 또다시 정민을 덮치는 헤란. 이런, 결국 소영이 이 광경을 보고야 말았네요. 여보! 여보! 문 좀 열어봐. 여보! 내 말 들어야 돼. 여보! 이러지 말고 문 좀 열어봐. 내 말 들어야 돼.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집을 나서는 소영. 여보! 여보! 한 번뿐이었어.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었어. 믿어줘. 걔는 내 친구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누구 사람이야?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왔을 때 당신 없었으면 좋겠어. 안 그럼 내가 나갈 거야. 네, 나야. 생각보다 빠른데 난 자존심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지. 기분이 어때? 지금도 네가 잘나 보이니? 너 결국 내가 목적이었어? 물론이지. 처음부터 난 네 남편 따윈 관심조차 없었으니까. 말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간단해. 너한테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지. 무슨 소리야? 기억 안 나? 언젠가 엘리베이터 속에서 네 남편이라는 자자와 짓거린 말이 있었을 텐데. 날 두고 말이야.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알아? 너도 그런 심정을 느껴봐야 해. 참, 네 남편 말이야. 정말 대단하더라. 나하고 그 짓 할 때 말이야. 얼마나 정열적이던지. 숨이 넘어가는 줄 알았다니까. 아, 근데 너한테도 그렇게 정열적이니? 넌 정말 좋겠다. 그래, 그 정도면 남편 자랑 할 만도 해. 그리고 이게 뭐야? 우리 거랑 똑같잖아.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다음 프로젝트의 설계도를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기까지 한 혜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던 소영은 혜란의 작업실에 찾아오는데 들어와. 어쩐 일이야? 두 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왔을 거라고 생각하니? 글쎄, 설마 네 망가진 네 모습을 보여주러 온 건 아닐 테고 억울해서 분풀이라도 하러 온 거야? 내가 왜 망가질 거라고 생각해? 그까진 남자 때문에? 천만에. 남잔 버리고 새로 구하면 돼. 나 정도의 조건이면 얼마든지 더 근사한 남자 만날 수 있어. 난 능력 있거든. 아직도 버틸 만한 자존심은 남아있다. 이거야? 웃기지 마. 넌 애당초 나하고 자존심을 겨룰 만한 상대가 못 돼. 내가 어떻게 쓰레기를 상대할 수 있겠니? 안 그래? 뭐라고? 넌 쓰레기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야. 난 그걸 너에게 가르쳐주러 왔어. 이제 알겠어? 나가. 물론 나가지. 이런 대주류 같은 곳엔 더 이상 있고 싶지도 않아. 가기 전에 한마디 더 해볼까? 난 네가 왜 꼴같지 않게 예술가 흉내를 내는지 잘 알아. 넌 어릴 때부터 언제나 날 시기하고 질투해왔어. 내가 미술을 하니까 덩들어서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지.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말이야. 꿈깨.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어쩔 수 없는 쓰레기 인생이야. 알아? 천박한 년. 혜란의 가장 약점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독서를 내뱉고 돌아서는 소영. 그런데 그때 발작 버튼이 눌린 혜란이 쇠파이프를 들고 따라와 소영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소영의 발길질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혜란은 벽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하고 둘은 나란히 병원에 실려오게 되는데 하열이 심한데 임신 중인 것 같습니다. 이럴 수가. 혜란이 임신을 했었군요. 빨리 수술로 옮겨. 그리고 뒤늦게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병원에 온 정민. 장모님 이 사람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어떻습니까 집사람? 괜찮네. 지금 막 주사 맞고 잠들었어. 김서방, 이 판국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쁜 소식이 있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영이가 애를 가졌대. 예? 애를 가져요? 혜란에 이어 소영도 임신을 했다는데 벌써 5주째래.
과연 이 개막장의 끝은 어떻게 될지. 애기 도시예요?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1995년 영화 손톱입니다. 당시 충무로 최고의 여배우로 전성기를 맞기 시작한 심혜진 배우와 톱 모델에서 배우로 전업한 진희경 배우가 공동주연을 맡아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 열연을 펼친 진희경 배우는 1995년 대종상 영화제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영화판에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 작품 이후로 여고괴담 시리즈가 나오고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공포 스릴러 영화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2000년대 못지않게 90년대에도 좋은 한국 영화들이 많으니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톱을 볼 수 있는 플랫폼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리씬에는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